안녕하세요. 이야기 행복지마 삼국지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동탁을 만나는 그 동탁을 구해 주었는데 그에게서 하대를 즉 멸시를 받는 유비와 동탁의 만남, 삼국지에서 가장 대비되는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는 스승 노식이 간신의 모함을 받아 죄인으로 함거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유, 관, 장, 삼형제와 민군 500명이 북쪽으로 길을 잡은 지 2일째 되는 날 산모퉁이에서 쉬고 있는데 앞서가던 초병한테서 깃발로 신호가 왔습니다. 앞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유비는 민군들은 이곳에 있으라 하고 관우와 장비 삼형제가 말을 타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산 아래 들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관군이 황건적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건적들은 신이 나서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관군들은 뒤로 밀리면서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마냥 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저들이 말을 타지 않고 육탄전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말은 여기에 놔두고 보군으로 대항을 한다. 우리 셋이 앞장을 서고 민군 500명은 십진법으로 10명씩 똘똘 뭉쳐서 우리 뒤를 따라서 황건적 무리의 가운데를 두 동강이 낸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군장은 말과 함께 여기에 놔두고 치중 부대는 여기로 오도록 연락병을 보내고 우리는 무기만 가지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면서 내 뒤를 따라 황건적 무리를 두 동강 내면 된다. 관우와 장비가 바로 알아듣고 민병 있는 곳으로 가서 유비가 지시한 대로 말과 군장은 그곳에 놓아두고 병장기만 들고 10명씩 무리지어 10과 5를 맞추어 유비한테로 옵니다. 유비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합니다. 관군과 황건적이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전장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목적은 저기 황건적 무리를 두 동강이 내는 것이다. 내가 일단 앞장설 테니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십진법으로 천천히 황건적 무리를 두 동강 내서 앞과 뒤가 서로 호응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민군 500명 모두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유비는 전투를 할 때는 항시 관우 장비와 앞장을 서면서 민군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말을 타고 천천히 산에서 내려갑니다. 500 민군이 걸어서 10명씩 짝을 지어 그 뒤를 따릅니다. 유비는 천천히 팔로 시름을 보내면서 서서히 황건적 무리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좌우에서 보좌를 하면서 청룡오늘도 장팔사무를 휘둘러 길을 냅니다. 유관장 삼형제가 성난 호랑이처럼 황건적 무리를 좌에서 우로 헤집고 들어가자 길이 트입니다. 이 길을 따라 민군 500명이 10명씩 똘똘 뭉쳐서 십진법을 시연하면서 따라 들어가니 황건적 무리가 두 동강이 나면서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황건적 무리를 두 동강 내자 황건적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황건적들을 두 동강 낸 민군들은 십진법으로 10명씩 똘똘 뭉쳐서 바우에와 같이 굳건하게 지키고만 있습니다. 두 동강 난 황건적 무리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앞과 뒤가 호응을 못하니 정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두 동강 낸 병사들은 딱 지키기만 할 뿐 꿈쩍을 안 합니다. 이때 장비가 선창을 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자 민군 500이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장비가 그 큰 목소리로 또 선창을 합니다. 너희들을 도간에 든 쥐다.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무기를 버리고 땅에 납작 엎드려라. 그렇게 하진 않은 적들은 가차없이 응징을 할 것이다.
500민군이 여기에 호응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고 앞에서 관군을 추적하던 황건적 무리들이 무기를 버리고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황건적 무리들도 대다수가 항복을 하고 후방에 있던 황건적 무리들은 싸울 마음을 잃고 도망을 갑니다. 유비군은 그대로 황건적 무리를 양쪽으로 갈라친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릅니다. 이렇게 전투가 관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유비는 관군의 대장을 만납니다. 대장은 바로 노식을 대신해 광종의 관군을 거느리게 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노식의 군사를 인수받기 바쁘게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군사 상황도 그리고 지세도 모르면서 조급한 공명심에 군사를 진군시킨 것이니 결과는 뻔합니다. 한 싸움에 크게 져서 100열이나 도망가다가 요행 유비의 군사를 만나 고함을 받게 되고 또한 2만여 명의 포로도 잡아 전투를 승리한 것입니다. 유비를 만난 동탁이 묻습니다. 장군들은 어느 굴의 소속이며 지구인은 무엇이요? 동탁이 고마운 마음에 한껏 들떠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탁군에서 온 민군들입니다. 아직 관직을 받은 게 없습니다. 유비가 대답을 하자 갑자기 동탁의 얼굴이 싹 변합니다. 뭐 아직 백신이라고? 그 얼굴에는 하잘것없는 자들에게 구함을 받은 것이 치욕스럽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한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알았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게. 내가 어쩌다 도적들이 꾀에 속아 약간 물리긴 했지만 이제는 별일 없을 것이네.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급히 세운 군막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비가 옆에서 보다가 비의가 뒤틀립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었는데 저놈이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습니까? 내 저놈을 요절을 내야 되겠소. 장비가 당장이라도 군막 안으로 들어가 동탁을 요절을 낼 듯 험악해집니다. 유비가 놀라 그런 장비를 말립니다. 저 자가 무례하나 조정의 관리이니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 관우도 옆에서 말립니다. 아우 참깨, 저런 하찮은 놈 죽이고 나라의 죄인이 되겠는가? 똥이 무서워 피하는가?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유비한테 청합니다. 형님, 어서 탁천으로 갑시다. 여기에는 한시도 있고 싶지 않소. 유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으므로 유관장 삼형제는 그 자리를 떠나 500민군과 치중부대가 기다리는 산모퉁이로 와서 북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유비는 전투를 할 때마다 십진법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잘 훈련 민병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중랑장 주전이 황건적의 두 번째 괴수 장보와 전투를 하는 옆을 지나게 되면서 또 전궁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지에서 가장 대비되는 두 인물 유비와 동탁의 만남에 대하여 그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동탁과 유비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인격에 좌우되지 않고 본래의 인성을 지키는 대인배의 풍물을 보았습니다. 지금 유비의 민군은 십진법을 완전히 터득하여 아무리 많은 적병들 속에서도 10명씩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공격보다는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여 500명 전원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